네, 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실 은행담당 최정욱입니다. 오늘은 신한지주 유상증자 영향하고 그다음에 은행주 전반적인 전망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1.2조 원입니다. 증자 가격은 주당 29,600원이고 신주 발행되는 주식수는 3,900만 주가량 됩니다. 일반 주주 공모가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했고요. 대상은 이제 어피니티랑 베어링 P 이쪽입니다. 어피니티가 대략 한 2천만 40만 주, 베어링이 187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총 발행 주수 대비 3.96%와 3.62% 정도 되고요. 증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회사가 보통 자본 비율 12%를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11.4%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로 하는 보통 자본 비율을 조기에 달성하고 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M&A 여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 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 당국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배당 제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 측에서는 자본 비율을 되도록 빨리 이제 높이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이제 증자 후에 주요 투자자 지분율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대략 한 9%대, 우리사주가 5%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블랙록이 5.6%, 베어링 3.6, 어피니티 4%가 좀 안 되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가 좀 적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1.2조 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BPS가 대략 한 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가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거의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가 29,650원인데요. 29,000원에 이제 증자를 했기 때문에 할인율이 적용되지가 않았고요. 어피니티랑 베어링 모두 2년간 락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오버행 우려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현재 주가에서 이제 지분을 참여했기 때문에 신한지주 주가가 현재 주가가 바닥 수준이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운 2개의 주주들이 신규 이사회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다채로워지고 규제 이슈에서도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보통 자본 비율은 2분기 기준으로 11.4%였는데 대략 한 43bp가 개선이 돼서 11.8 내지 11.9%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두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PBR 0.35배 정도의 아주 낮은 주가 수준에서 증자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BPS가 대략 한 5% 정도 낮아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걸 저희가 BPS 다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BPS가 낮아지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하락 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총 발행 주식 수가 아까 3,900만 주 정도 이제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한 8%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동일한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은 아무래도 낮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BPS가 감소하고 배당금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전반에 미칠 영향은 보시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신한지주의 보통 자본 비율이 11.4%면 사실 이제 KB 하나보단 낮지만 다른 대비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증자를 할 이유가 별로 이제 그동안에는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증자를 했고요.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증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까지 증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은행들도 증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신한지주 유상증자 결정이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의 자체적인 목표 자본 비율을 이제 충족하기 위한 거라는 점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다른 은행들에게로 확산될 공사는 이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11.4%인데 증자 후에는 대략 한 11.9%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금융 수준까지 이제 육박하게 되게 됩니다. 은행주가 2분기에 코로나 추가 충당금 때문에 생각보다 표면 실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분기 은행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3.5점보다는 상당히 잘 나올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KB금융이 프루덴생명을 조기에 자회사 편입하면서 추가액이 발생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빼고도 다른 행들 실적도 양호할 것 같고요. 지금 KB금융은 프루덴생명 그 조기 자회사 편입에 따라서 대략 세후 한 2천억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원 이상 순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컨센 대비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그 외 은행들도 컨센 대비 다들 양호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3월달하고 5월달 기준금리 75p 정도 인하했지만 3분기 NIM 하락폭이 소폭에 그치면서 순이자익도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고요. 2분기에 대략 한 1조 원 정도 코로나 추가 충당금 적립했는데 3분기에는 이제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4분기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 충당금을 적립할 수도 있지만 연간으로 봐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주 주가가 사실은 최근 좀 별로였는데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은행 부실 우려가 다시 이제 커지고 있고요. 지금 2주간 그 2.5단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하면서 뭐 소상공이라든지 중소기업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부실이 발생하면서 은행들도 이제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상당히 큰 편이고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쪽 여신은 작년 말 기준으로 130조 원 정도고요. 은행 전체 대출 대비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도소매나 음식 관련 소호대출, 저희가 이제 주로 소호대출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요 금액은 대략 한 67조 원이고요. 원화 대출금 대비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즈 자체는 사실은 크진 않은 편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호대출의 은행들의 담보 비중은 80%에 달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다 전부 부실난다고 하더라도 80% 정도는 이제 회수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손실되는 금액은 2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권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자 납부 유예해 준 금액이 대략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이제 금리 한 3% 가정하면 한 1.2조 원 정도 원금 기준으로 이걸 유예해 준 거고 1.2조 원이 다 부실났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20% 정도 은행권 전체적으로 한 2,400억 정도만 일단 손실을 본다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은행 실질 손실은 많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코로나보다는 글로벌 금리 모멘텀이 더 중요하고요. 사실 금리가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했을 때 은행주는 오히려 선방을 많이 했고요. 대형 기술주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은행주는 좀 상승을 했죠. 뭐 요 요인은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고요. 뭐 금리 상승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연준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시사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전주에도 금요일 하루에만 9p 정도 올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적자 구체 발행 우려하고 8월 한화 금통 영향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세금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제 재확산되는 거는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금리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 결국 이제 은행주도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지난 30년간의 은행주의 주가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IF 때 0.28배까지 떨어졌다 올라갔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37배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3월에 은행주가 0.2배까지 떨어졌었고 최근에 뭐 3월 대비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0.3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IF 때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IF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4개년 동안 은행이 적자를 냈던 시기고 지금 은행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금리 모멘텀만 살아있으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은행주 내에서는 저희가 하나금융하고 KB금융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자본비율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금융과 KB금융은
보통 자본 비율이 12%와 12.8%로 은행 중에 자본력이 가장 좋고요. 수익성이 높고 건전성도 양호하고 경상 수익성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은행 PBR, 이게 ROE고요. 높은 ROE 대비 PBR이 낮은 게 이제 주가가 싼 거죠. 그러면 이 평균선 대비 최대한 이제 밑쪽에 있는 게 주가가 더 싼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쪽 라인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B금융 수익성 대비 가장 싸고요. 하나금융과 KB금융이 더 평가되어 있는데 저는 당분간은 이제 지방은행보다는 시중은행에 더 집중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럼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금융과 KB금융이 주가가 제일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